안녕하세요. 해외운용본부장 썽입니다. 안녕하세요. 슈퍼아시아 운용팀 클로이입니다. 저희 슈퍼아시아 운용팀은 인도, 아세안, 대만 등 신흥아시아에 주로 투자하는 슈퍼아시아 펀드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저희 회사의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성무님께서 되게 역사랑 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재미있게 그 싱가포르의 웰스 매니지먼트 산업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셨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가 좀 준비를 해봤어요. 두 번째 저희 주제는 슈퍼아시아의 디지털 금융입니다. 상무님, 제가 되게 좀 충격적인 사진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이 사진 보신 적 있나요? 아니, 본 적 없는데? 왜 물속에서 게임을 하고 그래? 아마 이 코인에 조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 20, 30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커뮤니티에서 한 번씩 다 좀 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 21년에 코인이 진짜 이렇게 불장이었잖아요. 그치. 근데 그 엄청난 이 불장을 이끌었던 두 가지 테마가 있었는데 하나가 P2E라는 테마고 두 번째가 NFT였어요. 근데 이 P2E의 붐을 시작을 알린 게 이 지금 사진에서 하고 있는 이 엑시 인피니티라고 하는 이더리움 기반의 P2E 게임이거든요. 이 게임 플레이어가 근데 60%가 필리핀 사람들일 정도로 이 그래? 필리핀에서 되게 핫했어요. 근데 이 필리핀에서도 대박을 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조금 슬픈 사연이 있어서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필리핀은 저희가 이제 알고 있는 것처럼 관광업에 되게 의존을 많이 하고 있는 그렇지. 국가잖아요. 근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관광업에 종사하고 있던 이 수많은 사람들이 다 일자리를 갑자기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코로나 때문에 되게 힘든 나날을 필리핀 사람들이 보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이 엑시라고 하는 게임을 하면 돈을 벌 수 있게 해준다는 이 그래? 게임이 등장을 한 거죠. 근데 필리핀 월급이 한 3, 4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근데 이 게임을 하면은 적게는 뭐 30만 원에서 많게는 150만 원까지도 한 달에 벌 수가 있었고요. 이게 이제 글로벌 크립토 침투율 지수인데 이게 뭐 매매를 하거나 트레이딩을 하거나 투자를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이 크립토를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지를 좀 보여주는 그런 지표거든요. 근데 보면은 베트남이랑 필리핀이 지금 1, 2위고 미국을 제외하고는 탑 10에 랭크되어 있는 국가가 전부 다 신흥국인 걸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코인을 많이 쓰지? 계좌를 열기가 어려워서 그런가? 아무래도 이제 그런 이유가 가장 큰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데이터를 봐도 이제 그나마 좀 잘 사는 뭐 말레이시아나 태국이나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계좌 보유 비율이 이 평균보다는 좀 높은 편인데 다른 뭐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런 국가들을 보면 뭐 절반을 겨우 넘거나 아니면 절반도 안 되거나 이런 경우가 태반이잖아요. 맞아. 근데 그나마 이 계좌 보유 비율이 높은 이 태국이나 뭐 말레이시아도 실제로 이제 뜯어보면은 이 계좌는 있지만 대출이나 뭐 카드 발급이나 이런 다른 금융 서비스들에 좀 접근이 어려운 언더뱅크드 비중이 상당히 높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이 아세안을 이제 평균으로 보면 실제로 다양한 금융 서비스들을 일상적으로 좀 사용하는 사람은 전체 인구의 약 26% 정도밖에 되지를 않고 나머지는 전부 금융 소외계층인 거죠. 그렇지. 그럼 이 사람들이 대체 왜 계좌를 안 만드냐 그 데이터도 있어서 좀 제가 가져왔는데 여기 보면은 이 사람들이 계좌를 지금 안 가지고 있는 이유가 당연히 뭐 돈이 없어서 insufficient fund가 제일 큰 이유긴 한데 두 번째로 많은 이유가 이 주변에 은행이 없거나 맞아. 너무 멀어서 그래요. 맞아. 나도 인도네시아의 최대 은행인 뱅크라키아스 리서치할 때 생각을 해보면 이 시골 지역에 대출을 하거나 예금 이자를 받을 때 은행 직원이나 은행에서 고용한 에이전트들이 직접 수긍하러 다닌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저도 상무님이 그 말씀 해주셨던 게 기억이 나가지고 이거 이제 리서치를 하다가 되게 충격적인 사진을 하나 찾았는데 여기 보면은 이 라키앗 은행이 이렇게 원시 부족들한테도 찾아가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야, 웃지 마. 얼마나 인도네시아의 현지 은행들이 국가의 금융 침투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지 알 수 있잖아? 그쵸? 어쨌든 이제 이렇게 계좌도 없고 금융 침투율도 낮은데 또 이주 노동자가 엄청 많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이제 외국에 나가서 열심히 돈을 벌면 자국에 있는 가족들한테 이 돈을 다 보낼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근데 그 규모가 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맞아. 이 필리핀 이주 노동자 송금액 같은 경우를 보면 GDP의 10%나 되고요. 베트남 같은 경우에도 5%나 되는데 은행에 가서 와이어 트랜스퍼를 하면은 일단 수수료도 비싸고 맞아. 그리고 한 최소 2, 3일은 걸리잖아요. 맞아. 되게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이 코인을 쓰면은 해외 송금도 5분이면 가능하고 수수료도 엄청 싸요. 근데 다들 계좌는 없어도 이렇게 핸드폰은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뭐 모바일 P2P 거래 이런 것들이 좀 더 훨씬 편하게 돼 있는 그런 크립토를 좀 더 선호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 제도권 금융에 접근이 어려운 이런 사람들이 이거를 활용을 하고는 있는데 이런 서비스들이 사실 제도권에서 보호가 전혀 안 되잖아요. 맞아. 갑자기 거래소가 사라질 수도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 글로벌 2등 거래소였던 FTX도 좀 맞아. 반나절 만에 사실 파산해서 맞아. 모든 자금이 다 동결됐었잖아요. 그렇지. 제 계좌도 동결됐거든요. 그냥 웃으면 안 되는데. 어쨌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각 국가들은 이런 대체금융 수요를 어느 정도 이 관리가 되는 울타리 안에 이렇게 넣고 싶잖아요. 그렇겠지. 그래서 되게 노력을 많이 하고는 있었는데 이게 코로나 이전에는 사실 노력에 비해서 침투율이 막 빠르게 올라오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 슈퍼아시아의 디지털 경제가 엄청나게 활성화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실제 데이터를 봐도 되게 흥미로운데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 캐시레스 페이먼트 비중이 18%였거든요. 코로나 이전에. 근데 코로나를 지나면서 58%로 퀀텀 점프를 했고 와. 필리핀도 22%에서 63%로 엄청 크게 증가를 했어요. 이게 전부 다 모바일 페이먼트가 증가해서 그런 건가? 그렇죠. 대부분 이제 모바일 페이먼트의 침투율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이렇게 침투율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왔던 거죠. 근데 우리도 뭐 쿠팡이나 슥 같은 거 많이 쓰잖아. 근데 우리가 그런 거 쓴다고 해도 간편 결제나 모바일 페이먼트를 많이 쓰는 건 아니잖아. 근데 어떻게 이렇게 동남아는 많이 올라온 거지? 저희도 그랬듯이 코로나라서 이제 밖을 못 나가다 보니까 당연히 이커머스 같은 거를 써야 되잖아요. 그치. 그래서 온라인으로 뭘 사야 되는데 뭘 사려면 계좌를 뭐 연동을 하거나 아니면 카드를 연동을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계좌도 없고 카드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불 결제 수단인 이월렛이 활성화가 많이 됐는데 이거는 이제 계좌가 없어도 그냥 그 계정에다가 충전을 해서 사용하는 방식이잖아요. 네이버페이나 뭐 카카오페이처럼. 맞아.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 계좌가 없어도 충분히 좀 활용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이 동남아 슈퍼앱들 저희가 생태계를 보면은 보통 뭐 딜리버리나 라이드 헤일링 아니면 이커머스 같은 걸 하는 슈퍼앱들이 페이먼트 서비스도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이 자기네들이 이미 생태계 안에 가지고 있는 이 네트워크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뭐 예를 들면 딜리버리 기사님이나 뭐 아니면 이제 택시 기사님이나 뭐 편의점 캐셔 이런 분들이 지금 은행 창구를 좀 대신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이제 돈을 가서 주면은 그분들이 이제 충전해 주는 거죠. 저 이번에 그 인도네시아 갔을 때도 택시 이렇게 타고 잔돈 받기가 귀찮아가지고 그냥 기사님한테 충전해달라고 그랬거든요. 띠띠띠 눌러가지고 뭐 쓱 스와이프하고 뭐 오케이 하니까 바로 핸드폰에서 확인이 되더라고요. 생각보다 빠르네. 네, 엄청 빨라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중국에서 선례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알리페이라든지 위챗페이와 같은 서비스가 출시하면서 바로 현금 결제 방식에서 모바일 페이먼트 쪽으로 옮겨갔던 그런 선례가 있었지. 어떻게 보면 중국도 금융 침투율이 낮은 반면에 스마트폰 침투율은 높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빨리 진행될 수 있었는데 중국과 같은 특별한 서비스가 있나? 아예 정부가 나서가지고 여기서는 이 디지털 금융 인프라를 좀 깔아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 근데 이게 상당히 좀 운영이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성공적인 예시를 들자면 이제 인도의 UPI나 아니면 인도네시아의 큐리스 같은 거를 좀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UPI를 먼저 보면 Unified Payment Interface를 줄여가지고 UPI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근데 쉽게 말해서 이제 국가 통합 결제망이에요. 그래서 인도가 이 UPI를 이제 도입을 하고 나서 그 현금 없는 경제를 되게 장려를 했었는데 이게 결국에는 진짜 성공을 했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한 사업이 성공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쵸. 인도에서는 성공을 했다고? 네. 굉장히 성공적으로 좀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진을 이렇게 실제로 봐도 이런 뭐 재래시장 같은 데서도 저렇게 다 QR을 붙여놓고 저걸로 결제를 다 받고 있고요. 좀 극단적인 예시긴 하지만 이 구걸 하시는 분도 QR을 목에 걸고 다닐 와. 정도로 굉장히 많이 보편화가 되었다. 그렇네. 이 사진만 봐도 얼마나 성공적으로 확장이 됐는지 알 수 있겠네. 네. 그래서 실제 트랜잭션 데이터를 봐도 굉장히 좀 극적인 그래프를 보여주는데 살짝 들어간 코로나를 기점으로 보면 엄청나게 빠르게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전달 기준으로 보면 월 거래액이 14 트릴리언 루피, 그러니까 하나로는 한 달에 거의 230조 정도가 거래가 되는 거고 연간으로 보면 139 트릴리언 루피라서 하나로는 2,300조나 되는 금액이에요. 근데 인도 GDP가 한 4,500조 정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GDP의 거의 50%가 넘는 규모가 이미 이 UPI망을 통해서 거래가 되고 있는 거죠.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도 이제 19년도 8월에 중앙은행에서 이 QRIS라고 하는 국가 결제 QR 표준을 도입을 했어요. 근데 이것도 UPI랑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시중 은행들이나 뭐 핀텍들이 이제 다 플랫폼 위에 올라와서 하나로 연결이 되게 돼 있고 이 QRIS는 근데 UPI랑은 조금 다른 게 애초에 이름처럼 이 QR 코드 자체를 통합을 하는 게 가장 좀 큰 목적이었어요. QR 통합이라는 게 뭐지?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포장마차에 갔어요. 근데 거기 사장님이 이제 카카오 QR만 사용을 하시면은 저는 네이버만 쓰는데 카카오 QR만 있으니까 결제를 할 수가 없잖아요. 맞아. 근데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 카카오 QR을 네이버 페이 앱으로 찍어도 결제가 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 엄청 편하겠다. 네. 제가 진짜 오랜만에 거의 10년 만에 다시 간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열심히 이제 현금을 환전해가지고 달러 바꿔서 가서 또 인도네시아 그 루피아로 바꿔가지고 써야지 하면서 갔는데 현금을 이렇게 주섬주섬 내는 사람이 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도 나름 이 IT 강국인 한국에서 왔는데 그래서 실제로 가보면 진짜 길에 이렇게 막 포장마차 거리 같은 데가 있으면 진짜 이 QR이 집집마다 다 붙어 있어요. 이미 막 이렇게 어디서든 좀 사용이 가능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 QRIS 사용률이 상당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근데 또 재밌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은행들도 다 여기 플랫폼 위에 지금 올라와 있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그 시중 은행들, 그러니까 전통 은행들, 핀텍이 아닌 전통 은행들도 상당히 높은 점유율을 잘 가져가고 있어요. 그래? 네. 그래서 이 차트를 보면 이게 이제 인도네시아 대표 은행 세 곳의 이 QRIS 점유율을 보여주는 건데 뭐 베지아나 만디리 이런 전통 은행들이 이 QRIS 점유율이 되게 꾸준하게 계속 증가하는 거를 좀 볼 수 있고 최근에는 다 합치면 한 40% 가까이 돼요. 그렇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전통 은행들이 핀텍이 등장하면서 상당히 좀 피해를 받을 거라는 게 일반적인 생각인데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전통 은행들도 상당히 잘하고 있네. 디지털 전환 시대에서도 전통 은행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구조가 될 수도 있겠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 SLC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깔림, 그러니까 확산의 바탕이 되는 이 인프라를 지금 슈퍼아시아 국가들에서는 일부 기업이 아니라 이 국가가 나서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만들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뭐 인도나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태국도 타이큐얼이란 걸 출시했고 싱가포르는 뭐 네츠를 활성화시키고 있고 말레이시아도 도잇나우 같은 걸 오픈을 하면서 지금 대부분이 아세안 국가들이 이 QR페이 표준화와 결제 플랫폼 통합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아세안 금융통합에 동의했다면서 크로스보더 결제에서도 QR페이를 지원한다고 하던데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국가들이 각자 자기네들의 그 플랫폼을 다 만들었잖아요. 그 플랫폼들을 이제 국가 간에도 연동을 해가지고 실시간으로 이 국제 거래가 가능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형태로 지금 발전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동남아 국가에서 자기가 원래 쓰던 페이먼트 앱을 이제 다른 국가에서도 통화와 관계없이 실시간으로 좀 결제에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바뀌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동남아 여행 갈 때 되게 편하겠다. 그쵸.
이제 만약에 뭐 제가 말레이시아 갔다가 싱가포르 갔다가 인도네시아 이렇게 넘어가는 뭐 여행 코스라고 하면은 원래는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그랩 깔아가지고 말레이시아랑 싱가포르 쓰고 맞아.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는 또 고투, 고페이 이런 거 깔아가지고 또 사용을 해야 됐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럴 필요 없이 자기가 원래 이제 쓰던 자국에서 사용하던 페이먼트 앱을 어느 아세안 국가에서 다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인도네시아 이 1등 페이 앱인 고페이 같은 경우에 애니얼 트랜잭션 유저를 보면 벌써 6,800만 명이나 와. 되고요. 인도 1등인 폰피는 MTU가 1억 5천만 1억 5천? 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슈퍼아시아 지역의 수많은 핀텍 사용자들이 지금이야 뭐 서비스 대부분을 좀 현금 충전 방식으로 주로 활용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뭐 계좌도 좀 더 쉽게 개설하고 주식 투자도 하고 대출도 받고 하면서 다양한 좀 금융 서비스를 이 모바일을 통해서 제공을 받을 수 있게 되면 이 70%에 달하는 언더뱅크와 언뱅크의 비중을 좀 혁신적으로 줄일 수 있지 않을까. 또 되게 재밌는 게 이 아세안 국가들이 블록체인 같은 완전히 새로운 이런 금융 시스템의 도입도 훨씬 더 선진국 대비해서 앞서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 그래서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이 기존의 금융 시스템에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하는 데는 또 완전 선두주자로 활약을 하고 있거든요. 글로벌리. 작년에는 또 싱가포르 통화청인 이 마스가 토큰화된 국채나 뭐 포렉스 거래를 디파이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하는 이 프로젝트 가디언이라는 걸 또 출범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의 뭐 JP 모건, 그 다음에 싱가포르 DBS, 뭐 일본의 SBI 홀딩스 같은 이 각국을 대표하는 금융 기관들이 다 좀 참여를 해가지고 퍼블체인 위에서 이 디파이 알고리즘으로 또 실제 거래까지 하는데 성공을 시켰다고 합니다. 또 싱가포르의 UOB 같은 경우도 지난 시간에 상무님이 재미있게 설명해주신 싱가포르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웰스 매니지먼트 상품을 또 토큰화하는 네, 작업도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해요. 또 싱가포르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도 작년에 CBDC 발표를 했었잖아요. 뉴스 봤던 것 같아. 이 작년에 이제 CBDC인 이 디지털 루피아의 백서를 뱅크 오브 인도네시아에서 직접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현재로서는 당연히 뭐 되게 초기 단계고 이제 막 뭐 첫 번째 페이즈가 이제 시작이 되는 그런 단계이긴 하지만 두 번째 페이즈부터는 실제로 이 STO, 그러니까 토큰 자산을 국가에서 발행하는 암호화폐인 이 CBDC로 거래를 블록체인 위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어쩌면 훨씬 더 빠르게 이런 통화나 자산들이 디지털화되고 토큰화되고 한다고 하면은 앞으로 이 아세안 지역의 디지털 금융 산업이 시장 선점자로서 지금보다 훨씬 더 좀 영향력을 가지고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성공을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감부 두 번 하면 또 재미없어요. 오늘은 큐티 없어요. 큐티 하면 안 돼요. 디지털이라서 Q2 해야 돼요. 플랫폼들은 Q2 해야 돼요.